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수업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강의 계획서 이제 보셨지만 우리가 뷰티 살롱 창업론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제 4학년 수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창업하기에는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 4학년인 만큼 이제 한 뭐 1, 2년 아니면 짧게는 그 정도로 잡아서 이제 뭐 네일샵이라든지 아니면 왁싱샵, 아니면 반영구샵 이제 초자본으로 해서 소자본으로 해서 이제 오픈하려고 하는 이제 제자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뭐 특히나 이제 헤어샵 같은 경우는 경력이 좀 필요도 하고 또 이제 우리 피부 관리라든지 그 외에 이제 메이크업이라든지 이제 샵을 이제 차리는 데 있어서는 이제 경력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 외에 뭐 저도 네일샵을 운영을 해봤지만 소자본으로 또 경력이 많이 길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뷰티살롱 창업론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뷰티 쪽으로 창업할 시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분야를 하나하나 다룰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전에는 이론을 수업으로 하고 또 중간고사 이후에는 여러분들 이제 실기와 이제 같이 이론을 겸해서 이제 수업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뷰티살롱의 창업과 사업 계획이라고 있으세요. 여러분들 이제 성공적인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그냥 이제 아무런 생각 없이 창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경험을 쌓은 이후에 창업을 계획을 하게 될 거예요. 거기에 따른 이제 체계적인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수업에 임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창업의 의미라고 이제 나와 있으세요. 성공적인 이제 뷰티 창업의 이제 특징으로는 이제 먼저 창업자의 독립적인 강한 욕구, 또 이제 적극성이 이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한 욕구만 있고 또 이제 그 외에 준비 사항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강한 욕구가 있어야 되고 이제 적극성이 있어야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다음에는 자기 일에 대한 이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젊을 때는 이제 열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에 대한 확신보다는 열정만 있는 이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일에 대한 확신이 꼭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4학년 때 특히나 이제 전공을 다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을 텐데 전공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이런 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뷰티 시장과에 대한 직관력이 여러분들 이제 뛰어나야 돼요. 그래서 나만의 노하우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뷰티 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력이라든지 창의력 이런 능력이 좀 뛰어나야 된다는 게 당연시 여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부심이 있어야 이제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 자세가 많이 이제 강해야 된답니다. 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환경인 변화에 대해서 신속한 대처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한 자기 관리 능력, 또 자기 개발에 대한 이제 욕구가 또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창업자에 대한 우리가 특징, 특히 이제 성공적인 창업자를 위한 특징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요거 기본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창업하는 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이제 성공적인 뷰티 창업자의 자세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신기술에 대한 이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개발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너무 예전 거만 추구한다든지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하면 그만큼 이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창업자의 자세는 신기술에 대한 개발이 항상 끊임없이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거. 또한 끼와 감각이 있어야 되고요. 또 당연한 성실함, 그 다음에 열정, 또 고객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를 꼭 갖춰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들과 다른 확실하고 강력한 차별화된 창업자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미래지향적인 시야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벌 경쟁 조건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창업 시 체크해야 할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이제 여기 단계가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 계획 단계인데요. 이제 아이템 이제 선정을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격증, 면허증, 이제 취득은 당연히 있으셔야 되고,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이제 자격증 취득을 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면허증도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다고 하면, 요거는 이제 필수 항목이라고 볼 수 있으세요. 그래서 면허증이 없거나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기에는 많이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필수 항목이라고 볼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사업 형태와 운영 형태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또 규모를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인력은 어떻게 할고 평수는 어떻게 할고 자금은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또 입지 선정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성과 수익성에 대한 사업 타당성에 대한 분석도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또 상권 분석은 어떻게 해서 상가 점포를 어떻게 계약을 할 것인지, 또 사업 계획서에 대한 확정, 또 인테리어에 대한 계약과 공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 단계가 보면 이렇게 많이 정말 신경 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CI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상호 결정하는 것도 여러분들 많이 이제 신경 쓰셔야 되고, 로고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상표는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지, 또 CI 부분은 정말 여러분들이 신중히 살펴보아야 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채용이라든지 급여 조건을 어떻게 확정을 할 것인지, 또한 매뉴얼은 어떻게 작성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기구라든지 비품은 어떻게 구매를 할 것인지, 또 화장품이라든지 기계라든지 또 소품 리서치 및 구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로 할 거예요. 다음에 또 이제 직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걸 설정을 할 거고 근로계약서를 이제 어떻게 작성을 해서 어떻게 직원을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많이들 이제 준비 단계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제 아니면 각종 서류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요즘에는 뭐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미용 분야에 기본 이제 시스템화 돼 있어서 이제 프로그램 업체에 맡기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하나 엑셀로 하는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살롱을 운영하시는 분들 이제 대표들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사서 기본 양식에 맞춰서 이제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광고와 판촉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획과 발주가 이제 여러분들 준비 단계에 나와 있으세요. 다음에는 이제 개점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업식 때 초대 손님은 어느 정도 초대할 것인지, 초대장은 어떻게 발송을 할 것인지, 그 개업에 대한 여러분들 기본적인 이제 생각은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용실 영업 신고는 언제 제출할 것이고, 그래서 구청의 위생과에 어떻게 제출을 할 것인지, 또 사업자 등록증은 여러분들 이제 꼭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고서라든지 사업자 등록증,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할 때는 도장, 또 신분증이라든지 또 임대차 계약서, 그 다음에 신고 필증을 첨부해서 우리가 이제 계약서 이제 다 한 다음에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 할 때 필요로 하는 서류라고 볼 수 있으세요. 그래서 개업 전에 교육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라든지 시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또 미용 기기에 대한 마무리, 또 개업에 대한 어떻게 이벤트를 진행할 것이고 기념품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이제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이제 시뮬레이션 진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개점에 대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업무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으세요. 다음에는 사업 계획서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계획서에 대해서 제가 한 번씩 작성을 해보시라고 수업 시간에 시간을 정해 드릴 텐데요. 우리가 사업 계획서에서 중요성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빨리 시작하고 싶어서 가행 의욕을 너무 이제 조절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나치게 쉬운 일들을 잊지 않고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청사진을 예측해주는 문서이기도 하고 또 사업에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고 또한 이제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한 지도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창업 시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대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정표의 진행 과정을 신중하게 판단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 계획서에 대한 중요성, 왜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봐야 되는지 나와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써가면서 이제 그 뷰티 살롱에 대한 창업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것 틀이 좀 잡혀질 거예요. 무작정 이제 샵을 오픈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미리 한번 써보고 진행하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다음에는 사업계획서 작성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을 바탕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 또한 객관성을 유지를 해야 돼요. 너무 주관적이면 이거는 본인 생각만 해서 창업을 하면 우리가 객관성이 떨어지면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제 사업이 많이 이제 실패한다는 거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또 정확하게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점과 향후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를 예견하고 분석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 첫 수업 시간에는 사업 계획서에 대한 이제 예시가 나와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뭐 헤어샵을 오픈할 것이다. 아니면 피부샵을 오픈할 것이다. 아니면 네일샵을 오픈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왁싱, 뭐 속눈썹 연장이라든지 기본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 창업이라고 볼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여러분들에 대한 본인들이 전공하고자 하는 샵을 하나 선택하셔서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한번 양식은 기본 여기 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워드로 아니면 연필로 작성을 하셔서 저한테 수업 시간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기본적으로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사업에 대한 개념, 또 목적, 기대 효과, 사업 추진 능력에 대한 사업의 개요 나와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가지고 어떤 개념으로 목적을 가지고 기대 효과는 어떤지 또 사업 추진 능력에 대해서 한 번씩 작성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아이템의 내용이에요. 아이템의 특성, 어떻게 아이템을 가지고 할 것인지, 또 시장 분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시장의 성격이라든지 또 규모 그런 것도 한 번씩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자사 분석,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수학 분석이라고 해서 장점, 단점, 기회, 위협에서 여러분들 많이들 접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요 형태로 해서 여러분도 한 번씩 사업계획서 양식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 업체도 이제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요거는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보여져 있는 거는 기본 틀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사업 계획서는 여러분의 이제 생각을 가지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책에서 나와 있는 거를 틀을 기본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왔던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자유롭게 작성하셔도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요 틀에 맞춰서 이제 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니까 편안하게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화의 추진 계획이 이제 마케팅 계획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손익계산서도 따져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기까지는 또 안 하셔도 되세요. 이제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 있는 계획서까지만 작성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요 자금과 조달 계획 나와 있으세요. 그래서 운전 자금이라고 해서 소모품이나 AS 제외를 하고서 1개월에 운영비, 또 판촉 활동비, 기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자금은 뭐 매장의 보증금이라든지 수루비라든지 자기 자금은 어떻게 했는지, 금융의 차입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기타 등등에 대한 우리가 소요 자금 및 조달 계획도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 지연 또는 차질 시 대안이에요. 우리가 대안도 여러분들이 미리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자금 조달, 인력 수고, 고객 유치, 기자재 이것도 여러분들이 차질 시에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한 번씩 생각해 보셔도 되는데 요까지는 여러분들 사업계획서에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그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렇게 수업 진행할 거는 상권 분석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어서 상권 분석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는 지금부터라도 작성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